괴물 그 자체의 김민재 미친 수비력에 와킨스 힘도 못 썼다. 케인 충격 잠수. 노이어 치명적 실수로 미넨 올 시즌 첫 패배. 경합 승률 100% 찍은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은 3일 한국 시각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리그 페이즈 2라운드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다. 바이에른은 지난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1라운드 경기에서 무려 9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거뒀었는데 이번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득점 없이 패배했다. 이번 패배로 바이에른은 조별리그 41경기 무패 행진 기록도 마감하게 됐다. 홈팀 빌라는 4-3-1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원톱에 올리 와킨스, 2선은 제이콥 램지, 모건 로저스, 제이든 필로진이 출격했다. 3선은 유리 틸레망스, 아마도 오나나가 호흡을 맞췄다. 포백은 리카디뉴, 파우 토레스, 디에고 카를로스, 에즈리 콘사가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꼈다. 원정팀 바이에른도 4-2-3-1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 출전했고 2선은 마이클 올리세, 킹슬리 코망 세르주 그나브리가 맡았다.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콜라트 라이머가 3선에서 호흡을 맞췄다. 포백은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욤 우파메카노, 요슈아 키미히가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마누엘 노이어가 꼈다. 경기를 주도한 쪽은 바이에른이었지만 빌라가 먼저 기회를 잡았다. 전반 14분 아키스를 향한 침투 패스를 우파메카노가 그대로 클리어링했다. 전반 22분 토레스의 슈팅이 바이에른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후 VAR 판독을 통해 오프사이드가 선언됐고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바이에른의 공격은 좀처럼 빌라를 뚫지 못했다. 전반 28분 그나브리의 돌파 이후 슈팅이 골대 위로 향하고 말았다. 중앙에서 패스를 바라던 케인이 탄식했다. 이후 올리세의 왼발 중거리 슌도 빌라 골문을 노렸으나 마르티네스의 선방에 무릎을 꿇었다. 전반은 0대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에도 두 팀은 치열했다. 바이에른이 공격을 몰아쳤다. 후반 10분 올리세가 박스 중앙에서 공을 받아 시도한 발리 슛이 수비를 맞고 튕겨나왔다. 이후 다시 공을 잡은 올리세가 재차 슈팅을 시도했지만 그 공마저 토레스의 몸에 맞으며 골문으로 향하지 못했다. 후반 16분 그나브리가 직접 좌측에서 박스 안으로 돌파 이후 시도한 슈팅이 마르티네스 정면으로 흐르고 말았다. 빌라도 밀리지 않았다. 후반 17분 역습 상황에서 로저스를 거친 공이 전방의 램지에게 향했지만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라이머의 빠른 커버에 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케인과 무시알라가 공격을 주도했다. 후반 19분 무시알라와 케인이 페널티 박스 아크 정면에서 2대1 패스를 통해 순식간에 박스 안으로 진입했다. 무시알라는 침착하게 왼발 슛을 시도했으나 끝까지 따라붙은 토레스의 발에 걸리며 골라인을 벗어났다. 김민재의 좋은 수비도 나왔다. 후반 30분 역습 상황에서 김민재는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기도 전에 강한 경합으로 공을 따냈다. 바이에른 선수들이 수비 지역으로 모두 넘어가기도 전에 나온 안정적인 수비였다. 선제골의 주인공은 빌라였다. 노이어의 어이없는 실수가 실책이 됐다. 후반 34분 빌라의 공격 상황에서 노이어는 갑작스럽게 골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진했다. 이를 확인한 존 듀란은 공을 잡자마자 장거리 슛을 시도했고
공은 그대로 노이어의 키를 넘기며 바이엘은 골망을 흔들었다. 그간 바이엘은 수비진이 단단하게 골문을 지켰던 점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허무한 실점이었다. 김민재는 후반 막판 교체됐다. 후반 41분 바이에르는 김민재, 라이머를 빼고 레온 고레츠카, 마티스테를 투입해 공격을 강화했다. 하지만 빌라의 골문은 마르티네스가 단단히 지켰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무시알라의 패스를 받은 텔의 침투 후 슈팅도 선방에 막혔으며 후반 추가 시간 4분 케인의 프리킥 이후 이어진 코너킥에서 중앙으로 올라온 공을 케인이 헤더로 마무리했으나 마르티네스가 다시 한번 손으로 막아냈다. 결국 경기는 빌라의 1대0 승리로 마무리됐다. 김민재는 이날 경기 86분을 소화하며 패스 성공률 96%, 클리어링 3회, 공 소유권 회복 2회, 공중볼 경합 성공 100%를 기록했다. 특히 제공권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며 빌라가 롱볼로 바이엘은 진영에서 전개하려는 계획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독일의 아벤트 차이퉁은 김민재에게 평점 3점을 부여하며 중거리 슛에서도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막았다. 헤더 능력을 통해 위험한 전개를 전부 차단했다. 우파메카노보다 안정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독일의 푸스발 트랜스퍼도 김민재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2.5점을 부여했다. 이 도대체 나를 왜 뺀 거야. 마침내 울분 토해낸 1억 파운드 사나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그릴리쉬는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 시절인 유로 2024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해 논란이 됐다. 그는 리 카슬리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후 지난달 A매치 2연전에서 모두 선발 출전했다. 그릴리쉬는 10월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포함됐다. 잉글랜드 11일 이하 한국 시각 그리스 14일 핀란드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네이션스리그 3 4차전을 치른다. 그릴리쉬는 9일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유로 2024에 제외된 대해에 솔직히 말해서 난 동의하지 못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릴리쉬는 또 맨시티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포지션에 균형이 필요하고 나 같은 경우 경험이 많은 선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엄청난 충격이었고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싫었다.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얻었고 내가 가야 했어야 했는지 물었는데 그렇다. 나는 여전히 가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운명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유로 2024에서 정상 등극에 실패한 후 사령탑직에서 물러났다. 잉글랜드는 결승에서 스페인에 1대2로 패했다. 그릴리쉬는 비로소 만족하고 있다. 그는 기회를 주고 신뢰해준 카슬리 감독께 감사드린다. 분명히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 감독님이 정말 나를 높게 평가한다는 걸 느꼈고 그에 대해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랄 정도라며 감독님 밑에서 뛰었을 때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곳에 와서 잘 훈련하고 좋은 경기를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릴리쉬는 2021년 8월 에스턴 빌라에서 맨시티로 이적했다. 그는 당시 최고 이적료인 1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그러나 맨시티에서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첫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26경기에 출전해 3골. 두 번째 시즌에는 28경기에서 5골. 지난 시즌에는 20경기에서 3골에 그쳤다.
특히 지난 시즌 EPL에서 선발 출전은 단 10경기에 불과하다. 이번 시즌에는 6경기에 출전했지만 득점은 없다. 카슬리 감독은 연령대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수들과 오랜 인연이 있다. 그릴리쉬는 그는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플레이하길 원하는지 전달한다. U-21, 21세 이하에서 함께하는 어린 선수들은 아버지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8일 아일랜드와의 1차전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며 2대0 승리를 선물했다. 잉글랜드는 현재 이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 3. 클롭 1년 쉰다더니 현장 복귀. 그러나 감독 아니다. 기보다 더 흥분되는 일 없어 오피셜. 영국 데일리 메일은 9일 한국 시간 클롭이 리버풀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새 직장을 구했다. 레드불에서 글로벌 축구 책임자 역할을 맡기 위해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9년간 리버풀을 지휘하며 프리미어리그,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성공적인 감독 경력을 썼던 클롭은 지난 5월 사임했고 이후 휴식을 취했다. 감독으로 복귀할 생각이 없었던 클롭은 레드불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축구 책임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클롭은 라이프치히, 독일,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뉴욕 레드불스, 미국을 포함한 레드불 산하의 모든 축구 클럽의 국제 네트워크를 책임질 예정이다. 클롭은 코칭 문제, 경기 철학, 선수와 감독 개발 및 이적에 관해 각 구단들의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리버풀을 떠났던 위르겐 클롭이 축구계로 복귀한다. 단, 감독이 아닌 행정가로 돌아올 예정이다. 레브불 풋볼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롭은 레드불의 새로운 역할로 축구계에 복귀할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레드불의 글로벌 축구 책임자로 새로운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레브불 풋볼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롭은 레드불의 새로운 역할로 축구계에 복귀할 것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레드불의 글로벌 축구 책임자로 새로운 역할을 맡을 것이다. 리버풀에서 성공을 거둔 뒤 감독직을 내려놓은 후 맡는 첫 직책이라며 클롭은 레드불 클럽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책임질 것이다. 일반적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전략적 비전을 제공하고 철학을 발전시키는 걸 지원할 예정지라고 발표했다. 클롭은 레드불과의 인터뷰에서 선수 생활을 거의 25년이나 했는데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너무 기쁘다. 역할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축구와 지금의 경기를 만드는 열정은 바뀌지 않았다. 글로벌 수준에서 레드불에 합류함으로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놀라운 재능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지원하고 싶다고 합류 소감을 밝혔다. 이어 레드불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스포츠 산업에서 배우는 등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함께라면 무엇이 가능한지 발견할 수 있다. 내 역할을 주로 레드불 클럽의 코치와 경영진을 위한 멘토로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독특하고 혁신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조직의 일부로 본다. 이것보다 더 흥분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올리버 민츠라프 레드불 CEO는 클롭의 합류는 레드불 축구 역대 가장 강력한 영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클롭의 역할은 국제 축구와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다. 클롭은 리버풀의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준 감독계 레전드다. 2015년 부임해 약 9년 동안 팀을 이끌어오면서 중하위권을 맴돌던 당시 리버풀을 유럽 최정상급 클럽으로 탈바꿈시켰다.
버질 판데이크, 모하메드 살라, 알리송, 파비뉴, 사디오 마네 등 알짜배기 선수들을 끌어모으며 착실히 리빌딩을 거친 리버풀은 2017에서 18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더니 2018에서 19 시즌 다시 한번 결승에 올라 토트넘 호스퍼를 물리치고 정상에 등극했다. 실로 오랜만에 들어올린 우승컵이었다. 2011에서 12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암흑기에 빠졌던 리버풀은 클롭이 온 후 7년 만에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2019에서 20 시즌에는 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첫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황금기를 구가했다. 뛰어난 선수들도 있었으나 클롭의 지도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업적이었다. 클롭은 지난 시즌까지 리버풀을 이끌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며 감독직을 내려놨다. 약 4개월 동안 에너지를 충전한 클롭은 레드불 글로벌 축구 책임자로서 축구계에 복귀할 예정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보인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클롭은 향후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직을 맡을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율리안 나겔스만이 대표팀을 떠나면 클롭이 독일 대표팀 사령탑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감독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클롭이 행정가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를 모은다.